Kyongil Jung Ilhak Yeon Doduk. 안녕하세요. 경일중 1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진정한 행복 단원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성찰할 수 있다입니다. 오늘은 이 진정한 행복 단원이 내용이 좀 많아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다. 이 학습 목표만 오늘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행복의 조건에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는 쪽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뭐 여러 수중 생물들이 나와 있죠. 이 물고기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다른 물고기들은 바다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거야? 이 문어가 다른 애들도 너처럼 예쁜 비닐을 갖고 싶어 해. 그들에게 반짝이 비닐을 하나씩 나누어 주면 어떨까? 이 반짝이 비닐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지만 반짝이 비닐이 없으면 저는 불행할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반짝이 비닐을 지금 보면은 다 나눠준 것 같아요. 반짝이 비닐이 없어요. 하나씩 다 이제 반짝이 비닐을 갖고 있죠. 수중 생물들이.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행복해 예요. 자, 이 친구는 분명히 이 반짝이는 비닐을 가진 이 물고기는 반짝이 비늘이 없으면 저는 불행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다음 장면에서 반짝이 비닐을 다 나누어주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놓인 이 물고기가 행복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이 물고기가 분명히 나는 반짝이 비닐이 없으면 행복하지 못할 것 같다 라고 얘기했는데 왜 반짝이 비닐을 다 나누어주고 내 몸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행복하다고 느끼게 됐을까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이익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었을 때 처음에는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정말 이게 나의 전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거를 이제 주변 사람과 내가 함께 나누었을 때 그것이 더 이상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나눔으로 인해서 더 가치가 커졌다.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음. 자, 바로 이런 나눔을 통해서 행복을 느낀 경험들이 여러분 안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물고기 역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아름다운 비닐들을 주변에 있는 물고기들과 함께 나누었더니 처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비닐이 없으면 정말 불행할 것만 같았는데 그 비닐을 다 나누어주고 나니까 나는 진짜 행복하구나. 이 비닐이 없어도 정말 행복할 수 있구나를 알게 되었죠. 자, 우리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서 내가 나눔을 통해서 행복을 느낀 때는 언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논의하고 또 고민했던 주제가 있어요. 바로 행복이란 무엇일까? 그래서 그 각자 나름대로 유명한 철학자들이 행복이란 이라면서 이제 각자의 행복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사람은 각자 다 자신이 생각하는 삶의 목적이 다르고 자신이 즐거운 것이 다르고 자신이 사랑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예쁘고 멋있는 거 외적으로 나는 누가 봐도 와 너무 예쁘다라고 할 만큼 너무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고 또 누가 봐도 와 정말 잘생겼다 멋있다라고 할 만큼 너무 이렇게 멋있는 외모를 가지는 것이 나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런 내가 외모를 가지면 난 진짜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나는 진짜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나는 뭐 원하는 것도
많고 막 사고 싶은 것도 정말 많은데 돈이 있으면 그게 다 해결되는 거잖아. 나는 그래서 돈이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여러분들도 뭐 공부를 잘하고 싶다거나 혹은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의 방향이 있고 그 삶의 방향에 따라서 살아갈 때 아, 나는 아마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이 삶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 그 목적들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이유가 단순히 어떤 그 자체를 원해서라기보다는 그것을 하면 행복할 것 같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는 것이죠. 아, 내가 예뻐지면 행복할 것 같아서 나는 예뻐지길 원해. 나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으니까 돈이 많길 원해. 나는 공부를 잘하면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 라는 식으로 어떤 우리가 삶의 목적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최상의 목적인 행복을 빠뜨리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단순히 돈만 많길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돈만 많은데 너무 불행해. 이런 삶을 여러분들 원치 않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모든 인간들의 공통점은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야말로 우리 삶에서 다른 모든 것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가치라고 여길 만한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첫 번째로 그것이 성취 가능한 것이어야 돼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론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인데 그냥 여러분들 참고만 하세요. 이 우리가 최고의 선, 정말 최고의 가치라고 여길 만한 것들은 대부분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해요. 터무니없는 거. 정말 물론 뭐 어렸을 때 막 나는 하늘을 날고 싶다. 뭐 날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뭐 좀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것들을 상상할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려면 우선 그 행복에 이르는 그 길이 성취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또 두 번째 완전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완전하다라는 뜻은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돈이 많고 싶어 라고 해서 그 돈만 있어서 돈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죠. 돈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살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오는 행복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은 어떻게 보면 목적이 아닌 행복을 위한 수단이었잖아요. 이것처럼 어떤 무엇을 위한 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 목적으로 여겨지는 것을 바로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 즉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성취 가능성, 그리고 완전성,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자족성인데 더할 나위 없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말을 언어적인 표현으로는 많이 쓰죠. 나는 더 행복해지고 싶어. 나는 매일매일 더 행복한 삶을 살 거야. 뭐 이렇게 어떤 비교급을 넣어서 더, 덜,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이 추가되면 예를 들어 내가 지금보다 좀 더 키가 크면 나는 더 행복해질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정말 궁극적으로 완전하고 최상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가치를 추가한다고 해서 그 가치가 더 좋아지거나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처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하고 완전하다, 더 무엇인가를 더 할 나위 없이 완전하다, 충분하다라는 뜻으로 이제 자족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에요.
행복이라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을 했었거든요. 이처럼 우리는 행복이야말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는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추구하는 가치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생각을 하고 행복이 과연 뭘까를 생각할 때 보통 일상생활에서 안락하고 즐거움, 충분한 만족감과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를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의미를 그렇게 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혹시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나요?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고, 아, 나는 온라인 게임보다는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막 축구하고, 이런 게 더 좋아. 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아, 나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쇼핑을 하거나, 예쁜 물건들을 사는 게 좋아. 그게 내 행복이야.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어떤 기쁨과 또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일은 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게 행복이지. 이게 진짜 행복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또 다양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과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은 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편이에요. 선생님은 사람을 좋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알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 때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이처럼 사람마다 다 각자의 어떤 만족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는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행복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해요. 사실 행복에는 아까 말했듯이 어떤 성취 가능성, 완전성, 자족성과 같은 것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조건도 있지만 바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건강, 의식주, 교육의 기회 등의 어떤 객관적인 조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밥도 먹지 못하고 입을 옷도 없어요. 막상 집에 가서 자려고 해도 잘 곳이 없어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정신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또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행복을 누리려고 한다고 한들 사실 그런 상황에 처해지면 그러한 귀한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겠죠. 당장 너무 배고픈데, 당장 너무 추운데, 당장 입을 옷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행복에는 어떤 정신적인 그런 조건뿐만 아니라 정말 필요한 필수적인 조건이 바로 객관적인 조건이에요. 여러분들 흔히 내가 어, 내가 공부를 잘하고 내가 반에서 1등을 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행복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죠. 이것처럼 객관적인 조건들이 우리 삶에서 갖추어져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조건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도 되고 그냥 어느 정도 갖추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만약에 그것이 그 어느 정도까지 되지도 않는 어떻게 보면 부족한 상태에 있을 때는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가 힘들죠. 당장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태는 어떻게 보면 인간다운 삶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정신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더라도 객관적인 조건이 받쳐지지 않으면 우리가 행복을 느끼기 어렵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행복의 의미와 조건에는 첫 번째 객관적 조건이 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무엇이고 그런 행복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여러분 한번 이거 과제로 내줄 테니까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이라는 문장도 만들어 보는 걸 과제로 내줄게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자, 행복은 우리가 입을 옷, 갈 집, 그리고
먹을 음식 등과 같이 어떤 객관적인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을 때 행복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객관적인 조건만을 갖추는 것으로 우리의 행복이 유지가 될까요? 처음엔 좋을 수 있어요. 내가 너무 배고팠어. 내가 너무 배고팠는데 맛있는 밥이 생겼어.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 행복해. 근데, 그리고 뭐 내가 좋은 옷을 입었어. 막, 마음에 들어. 좋아. 라고 생각을 해. 그러나, 또 금방 우리는 쉽게 또 식상해지죠. 사실 이런 객관적인 조건들을 갖춘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 여러분들 흔히 아는 뭐 굉장한 연예인, 뭐 부자, 뭐 재벌, 막 이런 사람들은 사실 이런 객관적인 조건들이 갖추어진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행복할까요? 그런 사람들은 다, 저 사람은 돈도 많고, 얼굴도 예쁘고, 뭐 능력도 있고 하니까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 사람이 행복한지 아닌지는 이 조건이 결정이 됩니다. 바로 주관적인 조건이에요. 자, 이 주관적인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면 이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와 클로르의 소설 꾸빼씨의 행복여행의 주인공 꾸빼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정신과 의사이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다. 마음의 병을 안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진정한 행복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여행에서 꾸빼가 발견한 행복의 비밀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심을 갖는 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자, 이 꾸빼씨 행복 여행이라는 영화를 선생님이 봤어요, 실제로. 봤는데, 말 그대로 정신과 의사입니다. 정신과 의사면은 사실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그것에 따라오는 어떤 부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그런 직업이죠. 사실 부족할 거 없고, 정말 어떻게 보면 남들이 부러워하고, 저렇게 살면 행복하겠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꾸빼라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내가 행복을 찾아야겠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뭐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선생님도 좀 오래전에 본 영화라서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결국은 어떤 여행을 통해서 어떤 뚜렷한 이거다.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 나라에서 이런 삶을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행복을 찾진 않았어요. 결국 제가 선생님이 알기로 그 꾸빼는 다시 정신과 의사의 본업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도 말했다시피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 이제 행복의 비밀이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끝나는 거였는데, 이처럼 우리는 객관적인 조건,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내 삶에서 갖는 정신적인 풍요로움이나 보람, 성취감 같은 이런 주관적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행복하다고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러한 정신적인 풍요로움, 보람, 성취감 같은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아니에요. 내가 나의 어떤 성취감, 나의 어떤 만족감이 나는 한 9인데 저 친구는 한 12네? 내가 저 친구보다 좀 더 낫구나. 내가 한 8대. 그리고 저 친구는 한 3이야. 내가 저 친구보다 더 행복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수치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닌 정말 그것은 오로지 그 개인에게 해당되는 개인에게 있어서 나는 오늘 넘어졌어. 길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다 까졌지만 그래도 생각해보면 내가 걸어갈 수 있는 다리가 있었기 때문에 또 넘어진 거니까 그것에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자. 생각해보니 이것도 감사한 일이네.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아주 작은 거, 어떻게 보면 심지어 되게 안 좋은 일 아니야? 싶은 일도 나에게 어떤 성취감, 또 정신적인 풍요로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어떤
인생을 행복하게 산다, 즐겁게 산다라는 것은 이러한 어떤 추억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조금 교과서와 다른 이야기인데, 어, 사실 누구나 살아가는 것은 비슷합니다. 뭐, 막 마치 그냥 평범한 어떤 소시민과 엄청 막 뭐 그런 재벌의 그런 자식들, 막 금수저, 막 이런 사람들과 어떤 삶 자체를 딱 비교하면 뭔가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인간은 누구나, 어, 어떤 사회적인 존재고, 또 도덕적인 존재고, 이성적인 존재고, 뭐 이러한 인간의 공통적으로 가지는 속성, 본성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는 어떤 행복이라는 것도, 물론 어떤 객관적인 조건,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는 공통적으로 어떤 행복, 정신적인 풍요로움, 안락함 등을 원한다는 것은 다 똑같아요. 때문에, 어떤 우리가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깎아내려지고 그런 기억들이 많아지다 보면, 사실 누군가 나를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진짜, 잘 살고 있다. 라고 여길 만한 그런 객관적인 조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그런 비교, 혹은 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 그런 나의 생각들 때문에 행복한 기억들이 점점 줄어들고 행복한 추억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아, 난 행복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선생님이 봤을 때 어떤 행복이라는 거는 어떤 덩어리가 아니에요. 이런 행복, 이렇게 돼 있는 이 덩어리가 아니라, 행복은 이런 조그만 알갱이 같거든요. 사실 이 사이에는 행복하지 않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좀 어려운 일, 힘든 일, 울고 싶었던 일, 이런 일들이 사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행복들을 우리가 찾아서 계속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해서 이 전체를 멀리서 조명했을 때, 이 전체를 멀리서 봤을 때, 이 전체 모두, 심지어 이 작은, 이 힘들었던 순간들조차도 이 전체로 봤을 때, 아, 그래, 이 행복의 과정이었다, 행복의 연속이었다, 라고 보일 수 있을 만큼, 그런 게 이제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틈없이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어, 틈없이 객관적인 조건이며 뭐 주관적인 조건이며 모두 다 행복한 사람은, 선생님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그런데 이렇게 작은 행복의 기억들을, 이 기억들이 출발은 사실 안 좋은 기억일 수도 있어요. 아까처럼, 아, 나 이거 넘어졌어. 그래서 무릎팍이 다 까졌네?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이렇게 무릎팍이 까질 수 있었던 건 내가 걸었기 때문이야. 난 튼튼한 두 다리로 막 뛰다가 넘어진 거기 때문에, 아, 내가 이렇게 건강하다는 것의 증표구나. 감사하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행복의 구슬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어, 어. 사실 이게 안 좋은 거일 수도 있는데 행복의 구슬을 이렇게 일부러라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엮다 보면 이 전체가 다 행복처럼 보일 수 있게 되는 삶을 살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선생님의 의견이에요. 어쨌든 여기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선생님은 행복의 조건이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행복하려고 하지 않고 그 행복의 하나하나를 엮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선생님의 의견인데,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매우 궁금하네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공통점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론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을 여러분들 과제로 내줄 테니까 한번 써보시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이 뒤에가, 이 전체적인 단원이 좀 길어서 중간에 잘라서 수업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고민 없는 삶은 없을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이어도 고민이 없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뭐 어른들이, 아유,
뭐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고 그래? 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어린아이 취급을 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여러분들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되고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항상 이렇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좀 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이런 기억들을 행복한 기억으로 바꿔서 좋게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좀 더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나름의 행복한 기억들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할 거고요. 이제 마무리할 때 정리하고 이제 진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은 진정한 행복 단원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해 봤어요. 자, 행복은 뭐였죠? 일상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복에 관한 두 가지 조건은 바로 객관적 조건, 그리고 주관적 조건이 있었죠. 자, 객관적 조건은 어떤 거가 있었죠? 뭐 교육의 기회, 의식주처럼 어떤 우리가 물질적으로 혹은 어떤 사회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었죠. 그럼 주관적 조건은 정신적인 가치들과 관련이 되어 있었어요. 내가 내 삶에서 얼마나 충만한 만족감을 느끼는지, 성취감을 느끼는지에 관해서 관련된 게 바로 주관적 조건이었죠. 자, 오늘의 내용은 사실 정리하자면 그렇게 많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이 정말 많은 단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행복은 어떠한 조건들이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단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